안녕하세요. 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 오늘은 어디나 적용되는 실력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략은 4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재밌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비록 아마추어지만 친구들 결혼식에선 8번 정도 축가를 부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 축가를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설명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예요. 저의 경우에는 친구가 축가로 어떤 곡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했었어야 됐겠죠. 니즈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인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떤 곡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거나 좋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실제 다른 여러 상황들에서도 니즈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니즈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친구한테 선택지를 줬어요. 밝은 곡을 원하는지 잔잔한 곡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그래도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또 미리 제가 좀 더 잘 부를 수 있는 곡들로 리스트를 마련을 해 놓으면 친구도 그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곡을 고를 수 있고 저도 제가 좀 더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었겠죠. 제가 니즈 파악에 대해서 좀 더 팁을 드릴게요. 니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 시험 답안을 통해 뭘 보기 원하실까? 이런 부분이 니즈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즈 파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싶다 하실 때도 취향이 됐든 원하는 결과가 됐든 과정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혹은 상대방도 본인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실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중요한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선생님께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헷갈려요.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선택지를 제시하듯이 드리면 이거는 이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니즈를 넘겨짚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공부를 하고 계실 때도 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그냥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겨짚으시면 안 되고 애매하시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저 친구 평소에 취향이 이러니까 그냥 이런 곡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넘겨짚어 준비를 했다면 니즈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여러 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계속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중간중간 그 니즈가 변하지 않았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 단계는 모델링인데요. 쉽게 말해서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 가수도 아니고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부르시는 분들, 가수분들 노래를 여러 번 들으면서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축가 준비를 했었냐면 악보랑 가사를 다 프린트를 한 다음에 가수분이 어디에서 쉬고 어디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넣고 바이브레이션 길이는 어떻게 하고 또 어디서 끊고 어디서 강조하고 이런 부분을 다 써서 체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해서 노래를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가수분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따라했다기보다는 제가 잘하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부르고 제가 좀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애매한 부분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채웠었어요. 여러분들께 모델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잘하는 사람, 모델링 하고 싶은 사람 선택을 하실 때 나랑 한 가지라도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따라하는 게 더 수월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축가 준비를 할 때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음역대가 비슷하거나 그런 가수를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패턴을 좀 살펴보셔서 나도 집에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데 저 친구도 그러네. 그런 친구를 모델링하는 게 여러분들께 더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선배를 좀 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면 나랑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분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좋은 모델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의 장점, 강점을 살리시되 내가 부족한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애매한 부분에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단계적으로 따라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혹은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한 어떤 선배를 내가 좀 따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의 그 현재 단계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1학년 때는 뭘 하셨고 2학년 때는 뭐 하셨고 졸업 시즌에는 뭘 하셨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내가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지, 제대로 내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전처럼 연습하는 단계예요. 저는 이 결혼 축가를 준비할 때 그 예식장 담당자랑 컨택을 해서 리허설 날짜를 잡아서 축가 부르기 전에 먼저 가서 연습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실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리허설을 해야 실전 상황에서 긴장을 덜 할 수 있고요. 연습할 때 우리가 최대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전에서도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전 연습에 대해서도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시간, 장소, 옷차림, 도구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비슷한 환경을 만드실 수 있어요. 시간의 경우에 저는 고등학교 때 특히 방학 때는 수능날 일어날 기상 시간 생각하고 시간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과목을 공부를 했었어요. 또 장소의 경우에 제가 예식장에 가서 리허설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 울림이 달라지고 예식장마다 음향 장비가 다 달라서 미리 가서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 그날 제가 어느 정도 목소리 크기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가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발표나 강의를 할 때도 최대한 그 장소에 미리 가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실전 그 당일날 30분 전, 1시간 전에라도 미리 가서 그 장소에서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 정말 긴장이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옷차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 면접 때 그 차림을 입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약간 이 긴장감이 좀 돌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구의 경우에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 때 시험 상황이랑 똑같이 세팅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쓸 필기구, 제가 어디에 놓을지 이런 게 다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그 실전 상황과 똑같이 맞춰놓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뭐 2번, 3번 그 똑같은 장소에 가지 않아도 한 번 갔다 오고 또 한 번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을 제대로 해 놓으면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도 계속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생각보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라스트 스퍼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저는 축가를 부르러 간 날 아침에 제 사비를 들여서 메이크업을 받고 갔어요. 물론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세요. 화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드렸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었냐면 축가 영상을 참고해서 보니까 가수분이 와서 부르시든 전문 축가 부르는 분이 와서 부르시든 보여지는 모습까지도 진짜 완벽하게 갖추셔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메이크업까지 받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을 앞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나 실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끌어모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토익 시험이나 IELTS 같은 영어 시험을 볼 때 이게 샤프로 마킹을 하는데 일반 샤프는 심이 얇아가지고 마킹할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술할 때 쓰는 두꺼운 샤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그건 이렇게 한 번만 그으면 마킹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지점까지 노력을 하신다면 실력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니즈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모델링 말씀드렸었고, 연습을 실전처럼 하셔야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끌어모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실력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을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고 또 가능한 한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